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앞서 2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희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어제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네. 당내 의원들이 좀 대기를 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이러는데요. 네. 지금 곧딱 날 세우고 지금 방송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네네. 방송사법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법안입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네. 여기서 일종의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와 시도 네. 그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는 예. 의사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을 하게 한다 예.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예. 지금 2인이 의결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2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위법이다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위법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인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 없으니까 이게 불리하다 보니까 그 야당이 모두 참여해야 되는 4인 구조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야당 추천목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모든 의사가 중지되는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야당이 유리한 그런 방통위법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것보다도 네.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예. 궁극적으로 방송의 지배구조를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방송의 지배구조라 그러면은 네. 결국 경영권, 인사권, 뭐 예산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사당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사당을 뽑는 것이 이사진들입니다. 네. MBC, SBS, MBC, KBS, 뭐 EBS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 3사라고 하는데 그 이사회의 구조를 지금 구조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네. 한국방송공사법 즉 KBS 같은 경우에 여권 7, 야권 4 해서 총 11명이거든요. 예. 11명의 비율의 이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21명 늘리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네. 그 21명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직능 대표 단체 목 등등을 이렇게 나누어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여당의 구조보다도 야당에 유리한 그런 구조의 단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야당이 의도하는 대로 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어떤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네. 이 방송이 공영방송이요. 공영방송은 즉 국민의 그 몫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구조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어느 정파라든가 어느 계파에 속하지 않고 정말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1명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예.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궁극적으로 특정 세력, 즉 민노총이라든가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민주당이 네.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 뭐 이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방송법은 방송법인데요. 지금 그 과방위에서 이준숙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 인사청문회를 보니까요. 결국에는 박문진 이사선임 이거와 관련해서 집요하게 이준숙 네. 방통위원장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인사 검증이 뭐 충분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트집 잡기입니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다 느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사검증이 아니었습니다. 네. 인사검증이라기보다도 뭐 인사검증이라 그러면은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정책의 비전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고에 대한 철학 그리고 방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인식도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인사검증이라기보다 한마디로 후보자에 대한 체력 검증이었어요. 체력 검증.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 통상적으로 뭐 이게 사상 유례 없는 사흘간의 인사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뭐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답을 정해놓고 뭐 광주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광주 민주운동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적 이런 것들을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주 뭐 체근하듯이 또 압박하듯이 그렇게 묻는 그런 형태로 일관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러한 어떤 과정에서도 후보가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게 되면은 네. 그에 따른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네.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뭐 인사검증의 본인의 본질보다는 후보를 흠집내고 또 그걸 통해서 사퇴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네. 보이는 그런 어떤 청문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요. 대전 네. MBC까지 찾아가서 이 법인카드에 대한 현장 검증까지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뭐 경기도 법인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서로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은 안 나가셨다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말씀대로 뭐 당대표 연임에 도전했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도 법인카드 사증 이용 이 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은 굳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이중성 또 네. 위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MBC 측이 2018년도에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네.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고 그 이진숙 후보자에게 이러한 회신을 여기에 소명하라는 그런 회신을 보였었고 그 내용 정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예. 내용 중에 보낸 얘기 중에 이진숙 후보자가 여기에 소명하지 않거나 회신을 하지 않으면은 MBC는 자체적으로 이걸 법적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 예. 이런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전혀 뭐 법적 조치를 받은 거나 그런 회신을 받은 거나 이런 게 없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뭐 MBC가 이미 민노총 언론 노조에 장악되어 있고 또 이준석 후보자와는 대척점에 있었고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벌써 법적 조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 절차도 전혀 없었고 또 후보자도 법인카드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아주 철저하게 맞게 또 사용했고 네. 세부 정빈 같은 경우에도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아주 분명하게 해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도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게 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인카드 사용의 실적인 내역을 뭐 단돈 10,000원까지도 일일이 그렇게 따져가면서 본인들이 또 대전 현장각에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후보자를 흠집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있다 이런 네.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잉이 아니었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가방위원장과 이 후보자의 신경전도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 네. 위원장이 이 후보자에 대해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즉각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장면들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일단 뭐 싸우다가 이게, 나이 나오면 그렇죠. 네, 이게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을 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네. 이게 인격 모독이죠. 인격 모독이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후보자가 인격 모독을 당한 만큼 그렇게 수준 이하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정부가 내정을 해서 또 후보에 올려놓는 상태고 네. 그렇게 후보를 그렇게 모독한다 그러면은 그런 수준의 인해라 평가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또 어떤 대접을 받게 만드는 겁니까? 막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 그런 또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되시는 분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중에서 그런 것들은 또 인신공격을 해놓고 사고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건 뭐 분명하게 갑질이고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MBC 박문진 이사장 사수라는 뭐 제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MBC에 민주당은 왜 이렇게 뭐랄까요? 사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 이게 지금 박문진이죠. 예. 박문진의 8월 10일 정도 되면은 이제 박문진 이사장 임기가 이제 만료된단 말입니다. 네. 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이사진 스님에 대한 권한 자체가 방통위원장에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에 있으니까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쉽사리 내주게 되면은 네. 박문진의 이사가 교체가 되고 예. 박문진 교체가 되게 되면 MBC 사장의 경영진이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지금의 경영 지배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 싫고 네. 이걸 소위 말하자면은 진지를 뺏기기 싫다라는 그 민주당의 네. 어떤 그런 그 방어 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사법 추진과 방통위원장 탄핵을 두고 이 방송 장악의 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만 네. 또 보니까 여권에서도 지금 법안은 여권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네. 바뀔 때마다 여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안 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죠.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공영방송인데요. 예. 지금의 지배구조는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게 뭐 국민의힘이 만들었다라든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이 되어 왔어요. 네. 이런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도 바꾸려 하다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문제거든요. 네. 이걸 지금에서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공영방송을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저희에 상당히 열심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중립적인 인사가 공영방송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가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네. 우선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보다도 대한민국의 방송법 즉 공영방송에 대한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이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대에 맞게끔 바꿔 나가는 그런 구조를 컨센서스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것부터 먼저 바꾸는 게 사실 순서인데 지금은 민주당은 오히려 그 지배구조를 먼저 바꾸는 것이 순서다. 또 그것이 가장 공영방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공영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도 없고요. 단순히 그 연구 장악을 하겠다. 또 네. 여기서 정부에 대한 헤게모니를 쓰겠다. 또 특정 방송을 선정기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 전술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법안 좀 질문 드리기 전에 일단 청문회 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청문회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이진수 후보자가 세월호 오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사과문 낭독 요청은 거부를 했습니다. 네. 사과문 낭독은 뭐 양심의 자유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과도요, 네. 본인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사과를 그것도 GPT식인가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만든 그 사과문을 PPT로 띄워놓고 이걸 낭독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이진수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사태라든가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 타당하게 이 문제에 가서 맞발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과를 하고 일부 그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다 그렇게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런 것들을 보도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이고 좀 굴욕적으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은 사과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인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들으면은 저분은 저 후보자는 세월에 대해서 인식이 없구나 또는 세월에 대해서 전혀 많은 부분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만 비추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론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세월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또는 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후보자가 사과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굴복시키듯이 엇박지르듯이 그걸 읽으라라고 강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본질의 의미를 한참 벗어난 그런 얘기라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지금 민주당을 보니까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면 탄핵을 또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면 다시 또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와서 이제 재표결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이게 민생법원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뭐 민생 그러면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정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민생하고는 첫 번째 이건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법안의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법을 굳이 강조하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저도 사실 민주당 쪽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 이 법을 가지고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그 공평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 있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에 대한 공백을 만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은요. 어느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고 행정 그 자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행정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핵이 되면 바로 탄핵에 대한 직무 정지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탄핵되기 전에 또 다시 임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탄핵을 하고 이런 세계 어디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전대미문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정말 이건 민주당이 참 궁금하고 차분하게 냉철하게 좀 자성을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방송장악의 의도가 선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선거와 탄핵?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방송이라는 것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또 여론을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배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사권이라든가 편성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즉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게 된다 그러면은 선거에 특정 정파가 유리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주호영 부위원장은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냐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방송 통과시키고 제2 요구하고 또 다시 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에 계시니까 참 답답하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이런 정말 바보 같은 계속 되돌이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걱정스럽고 좀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상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렇게 보고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한동훈 대표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정책위 의장 인선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원장에 대해서 뭐 한동훈 팬들이 달려가서 그만둬라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개파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을까요? 한동훈 팬들, 지지자들이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얘기 들었는데, 네. 글쎄 한동훈 당대표가 식여서 그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팬덤 현상에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민의힘도 이 팬덤에 대한 부정적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번 조직에 대한 인선 자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예. 이런 것들이 통합으로 갈 것이냐, 화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갈등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분수령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봅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을 이끌어 나갈 당대표로서 이런 인선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갖고 또 향후 영향까지 생각을 해서 인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임기 자체가 1년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무리해서 새로운 사람을 바꾼다 그러면은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사람이 온다 그러면 다 그것을 수긍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새로운 내원으로 떠오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사퇴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수사 등 앞으로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낼 사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견이 있으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찾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정 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짧게만 듣겠습니다. 네, 당정 관계는 어차피 수평적 관계와 한 몸입니다. 네.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왜 시도하고 있는지 민주당의 의도를 안다 그러면은 당정 관계는 그 하나의 목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